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보석 중 하나, 바로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연필에 들어가는 흑연과 사실은 형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다이아몬드와 흑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약간은 다른데요. 탄소는 보통 원자가 한 개씩 떨어진 형태로는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모여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어떠한 배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배열에 따라서 흑연과 또 다이아몬드, 그래핀 등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정삼면체 형태로 안정적인 결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 깨지지가 않고 매우 단단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또 빛을 잘 투과하고 또 잘 반사하기 때문에 주로 보석에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흑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층을 띠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단층인 것과는 달리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층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잘 부서지고 또 잘 깨진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어떤 면에서는 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틈으로 리튬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배터리의 수명과 또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음극재를 만들 때 이 틈을 통해서 리튬 이온이 잘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음극재를 만드는 데 잘 쓰이는 겁니다. 더불어서 전기가 잘 통한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이 리튬 이온을 더 많이 저장해서 천연 흑연보다도 더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가 되느냐에도 엄청난 관심이 모이고 있죠. 이처럼 이전에는 흑연을 흔히 다이아몬드와 많이 비교하면서 홀대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배터리 음극재, 또 그래핀 소재 등에 쓰이면서 그 값어치 또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여러 급으로 이루어진 흑연에서 한 층을 떼어낸다면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강도와 신축성, 또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4차 산업의 꿈의 물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현재 대표적인 흑연 산출국으로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현재 생산량의 60%에서 70%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생산량이나 또 수출량을 줄인다라고 하면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은 흑연에 대한 의존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흑연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닌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광물 흑연의 국산화인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흑연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 또 상용화를 시킬 수 있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경쟁에서 뭔가 이겨내려면 또다시 이 원자재에 대한 벽을 또 극복해야 되는 국내인 것 같습니다. 참 나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흑연 국산화를 위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흑연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국산화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흑연을 전량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존국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을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흑연 관련주들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흑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음극지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겠는데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또 수입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또 흑연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참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좋을 텐데 오늘 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미국 네바다주에서 이 공동축 리튬 이 매장지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한번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 완전히 전량을 이 수입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제 또 이 중국 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기조 자체가 약간의 이제 탈중국 쪽 소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탈중국화를 이뤄내려는 그런 이제 목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정부의 움직임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이슈가 흑연을 국산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최근 이 흑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일전에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2035년까지 세계 천연 흑연 수요가 지난해 대비 6.5배에 이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나라 기업의 흑연 중국 의존도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90%가 넘어가거든요. 이분 이 코발트나 혹은 뭐 히토류 리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글로벌 사태를 봤을 때 어떤 자원이 한 국가에 몰려 있고 그 국가에서 그 자원을 계속해서 받아온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기면 피해가 정말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국산화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흑연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응급지회용 이 대체 흑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 대체 흑연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번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실리콘 음극재였습니다. 즉 지금 이 흑연을 대체하기 위한 개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먼저 이야기 나온 이 국산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흑연광, 그다음에 이 탐사 기술, 그다음에 흑연 제조를 위한 재련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평을 포함해서 전국 3개소에 이제 탐사를 진행을 하면서 매장량 파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 이제 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뭐 포스코, 뭐 그다음에 이제 LX 그룹, 뭐 고려아연 등등 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흑연을 좀 중국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새롭게 후보국으로 떠오른 상태거든요. 어제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윤상직 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원의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포스코, 뭐 LX 다 이제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세계박람회 유치를 또 지지 요청하면서 광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8위 코발트 생산국이었고 매장량이 약 1억 5천만 톤이었는데 니켈 광산 같은 경우에도 세계 3대 니켈 광산이 암바토비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마다가스카르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흑연에 대해서도 이제 이 협력을 추진을 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흑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뭐 흑연도 흑연이지만 역시나 또 이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광물들, 뭐 대체 흑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흑연, 그 다음에 흑연의 품귀 현상, 흑연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또 대체제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투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은 흑연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 수입국을 좀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흑연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흑연 관련주들은 사실 뭐 아직까지 광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그래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로 떠오르게 되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상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엑사 ENC 같은 이러한 종목들, 뭐 그 다음에 뭐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인조 흑연을 만드는 데에 핵심 소재인 코크스를 공급을 하고, 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흑연 광산에 대해서 이제 인수합병 이야기, 뭐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흑연 관련주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수급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오늘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이 흑연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완료가 됐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흑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리튬 관련주들을 한번 이제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리튬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흑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밀어줄 만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 이야기 될 때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내에서 뭐 흑연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국가들, 흑연을 조금 더 이제 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국가들을 넓혀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의 흑연 직접적인 관련주들을 보기에는 시장에서 흑연을 그렇게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 이슈가 나올 때에는 어느 정도 크게 탄력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시장에서 쭉쭉쭉 밀고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뭐 흑연은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 나올 때 트레이딩 뭐 짧게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이제 투자 범위, 트레이딩 범위를 늘려서 흑연 대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흑연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조 흑연이나 혹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년 말 정도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 흑연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 중인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저는 함께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커져 나가고 있죠. 역시나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충전 속도를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새롭게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실리콘 음극재가 상당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만 파악을 해놓으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흑연에 대한 이 모멘텀은 뭐 흑연 직접적인 종목들도 그렇지만 이 흑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함께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조 흑연,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 잘 보고 있다가 한번 딱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흑연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하고, 다만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 흑연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선을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이번 주 계속 강조드리지만 압도적으로 개별주 우위의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에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DX만 강세를 보이지 뭐 2차전지 쪽은 아직 조용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도 지금 뭐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전체적으로는 조용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교육주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뭐 대마라든지 굉장히 또 새로운 이슈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관련된 이슈들이 또 순식간에 강세를 보여버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자율주행이더니 순식간에 또 강세를 보여버리는 섹터가 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종목 선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군,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추석까지 이 FOMC 구간 이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니까 꼭 살아있는 수급을 보시면서 9월 달에는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9월 FOMC 딱 이전까지의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 흑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